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던 면접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집에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해가지고 짬을 내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볼게요. 우선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면접을 4군데를 봤었고요. 회사마다 그리고 그 지원자의 이력서 내용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보건관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처음 보게 된 면접인데요. 여기는 자기소개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이직 사유. 왜냐면 제가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에서 보건관리자로 이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직 사유를 여쭤보신 것 같고, 그리고 지원한 다른 회사들도 산업간호사 직군인지 이것도 여쭤보셨습니다. 이거는 얘가 그냥 임상 탈출을 그냥 하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산업간호사, 그러니까 보건관리자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가능 여부. 여기 첫 번째로 제가 면접을 봤던 곳은 근처에 이제 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일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면허는 19년도에 20살이 딱 되자마자 땄는데 운전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도 못할 정도로 되게 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은 만약에 합격하면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탈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운전 연수를 받아서 이제 운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운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첫 면접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못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건관리자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친화력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 작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총무 아르바이트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렸고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엑셀 2급이라도 취득을 하셔서 그걸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업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엑셀 2급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사무재정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사무재정까지 보통 하는 곳은 현직자분들이 비추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보건관리자를 하려고 취업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정리를 해드리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직 사유, 다른 회사도 산업간호사로 지원했는지, 운전, 대인관계, 서류 작업, 사무재정, 그리고 질문할 거.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딱히 없어서 그거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면접을 또 봤어요. 여기는 공기업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면접의 난이도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자기소개, 경력이 없는데 보건관리자로서 잘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신입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준비를 해가셔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직 사유를 여쭤보셨어요. 네 번째로는 간호사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해봤는데 다른 직무의 어려움과 대인관계를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면접 당시에는 너무 처음 들어보는 면접 질문이어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백지화가 돼가지고 이게 공기업 면접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때는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막 이상한 말을 막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질문의 요지가 대인관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쪽에 그 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대인관계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했던 거나 뭐 학교 생활 했던 거 그런 거 연관지어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 노력한 일을 여쭤보셨어요. 제가 공백이 좀 길었어요. 요거 면접 보기 전까지 6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격증 열심히 따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다른 곳에 또 지원했는지 여쭤보셨고,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면접 때는 이걸 대답을 못했어가지고 아마 두 번째 면접 갈 때는 제가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면접을 못 본 회사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준비를 안 하긴 했는데,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자기소개, 그리고 경력이 없는데 나만의 장점이 있는지, 이직 사유, 그리고 대인관계, 공백 기간 동안 뭐 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지원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이렇게 7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접을 봤던 곳은 물류 업종인데 그래서 좀 오후에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지 않고 진짜 그냥 대화를 하듯이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 새로웠던 면접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접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보려고 하신 느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사람이 별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40분 동안 면접을 받고 면접관님이 거의 혼자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회사에 대해서. 질문은 생각나는 거는 제가 물류센터 알바 해봤는지를 여쭤보셨고요. 왜냐면 알바를 해봤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고 이런 걸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형태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지게차 충돌이랑 중량물, 근골격계 질환 대답을 했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끼임 사고와 차량 충돌 사고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살짝 이런 지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류센터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 아무래도 물류센터다 보니까 야간에 일을 하는 직무였거든요. 그래서 야간 직무 업무가 가능한지, 뭐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까지 가능한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3교대가 힘들어서 그만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좀 제가 생각해도 안 올 것 같이 대답을 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광탈을 했죠. 마지막으로 본 면접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면접이에요. 3, 40분 면접을 받고 원래 2대1로 보는 면접이었는데 제가 원래 하루 전날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 제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인간공학 기사 필기 시험이 잡혀 있어서 정중히 말씀드려서 다음 날로 면접 날짜를 변경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대2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안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로 이직 사유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보건 관리자가 최종 진로 목표였고 임상 간호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먼저 도전해봤다가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에 보건 관리자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뇌수막염이라고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3교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 때도 그 지역사회 간호학 시간대에 산업간호사를 짧게 배우잖아요. 그때 보면서 아 저런 거 하면은 되게 좋겠다. 나도 나중에는 회사 들어가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엔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부가적인 업무가 주어져도 할 수 있는지 였는데 이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살짝 그런 거잖아요. 그 보험관리자 일 말고 다른 거를 함으로써 이제 잡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때도 저는 매우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막 부가적인 업무를 많이 안 시키세요. 그냥 제가 찾아서 오히려 할 뿐이지 그렇게 막 시키시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조금 작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규이기도 하고 간호사에 비해서는 상근직이고 일도 편하고 이러니까 급여가 적어서 괜찮은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급여가 작아져도 워라밸이 최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라밸이 최고입니다. 거주지와 통근은 어떻게 할 건지 저희 회사에서 본가가 조금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셨던 거죠. 통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바로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3일인가 4일 본가에서 다니다가 회사 근처에 방을 잠깐 구해서 거기서 다니다가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근처로. 이것 때문에 엄청 제가 끝까지 좀 아슬아슬했어요. 집이 멀어서. 근데 이거는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끝까지 이사를 꼭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취하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실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이렇게 여쭤봐 주신다고 하면서 좀 놀랐었는데 저는 이미 자취를 해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아웃백에서 좀 길게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었는데 왜 그만뒀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좀 길게 했는데 왜 그만뒀나 이거를 물어보시는 건가 싶었는데 간호학과 실습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하기 힘들어졌던 것도 있고 그 매장이 사라져가지고 다른 데로 같이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집에서 멀어지면. 그래서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수긍을 해주셔서 잘 넘긴 것 같고요. 그리고 코멘토 직무부트 캠프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어요. 이거는 처음 보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신기해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멘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면접관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주 좋은 토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꼬리 질문으로 코멘토를 통해 실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그 안에서 위험성 평가 해보는 거랑 이것저것 했거든요.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또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왜냐면은 산의생 뭐 공부하면서 MSDS 위험성 평가 다 이론적인 건 알지만 뭐 실무적인 거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관련된 책을 읽은 거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 책이라는 게 아마 공부한 게 있냐는 의미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의생 있다고 말씀드렸고 산안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릴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 안 했어요.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또 꼬리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 공고를 보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직원분들을 관리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확실하진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래서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여기도 여쭤보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했고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이때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갔죠. 이때는 질문을 해야겠다. 나의 관심사, 나의 회사에 대한 관심, 열정을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준비를 해갔어요. 정규직으로 수습 기간이 끝날 때 뭐 평가 과정이 있냐 이런 거 여쭤봤고, 그리고 서류 합격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신 점이랑 보완할 점을 여쭤봤어요. 그 면접관 분들의 입장은 제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면접관 분께서 자소서에서 특히 그 생활신조를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진심을 느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취업이 진심이 진짜 담겨 있으면 안 될 게 없구나 네, 느꼈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진심으로 가고 싶은 회사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를 진심으로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보완할 점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마 질문을 대답하면서 까먹으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 어쨌든 관리해야 되는 관리직이잖아요. 보건관리자가.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 어린 형식적인 면접 질문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끝마무리에서 이제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웃백 알바 하면서 호스트 메인을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 통제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도 이렇게 저는 근데 그게 좀 싫긴 했어요. 지시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하셨어요.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리더십 강요를 했었죠, 저번에. 지금 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 그거를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잘못 대답한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딴 거에 이제 좀 충족을 해서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을 하러 오는 거지 배우는 거는 학교 때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면접이 이렇게 끝나서 최종 합격을 했고요. 여기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직 사유, 부가 업무 괜찮은지, 급여, 거주지 통근, 잡시 괜찮은지, 알바 왜 그만뒀는지, 코멘토가 뭔지, 코멘토에서 실무 과제 뭐 수행한 거 있는지, 관련된 책 읽은 거 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그리고 관리하는 거 괜찮은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점. 이렇게 9가지나 여쭤보셨네요. 근데 아마 여기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바로 적어놓긴 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까먹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는 좀 이력서 기준으로 많이 물어보신 편이에요. 면접을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분들은 조금 면접을 준비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면접을 준비했던 거를 질문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자기소개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과 그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만의 강점 이거는 꼭 준비하셔야 돼요. 보통은 저희보다 직원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좀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그래서 그 관리직을 잘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이것도 지금 보셨죠? 저 다 나온 거. 이것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회사에 대한 관심도 이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처럼 뭐 대학병원이나 뭐 딴 데서 일을 하시다가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이직 사유도 무조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하다가 보건관리자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를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원 동기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고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거의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꿈날개라는 면접 무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컨설팅 해주신 대로 질문을 딱 12개만 준비해서 갔어요. 마지막 면접 때는. 그 전에는 막 30 몇 개, 막 40개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막 머릿속에 정리 안 돼가지고 막 대답도
못하고 막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컨설팅 받고 면접 때는 질문을 12개만 준비해 갔는데 그냥 술술술 다 대답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데 선생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딱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준비해 가면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걸로 답이 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그리고 대답 못할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입사해서 꼭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입사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써먹어 보진 않았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게 나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질문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거를 해야지 해놓고 준비를 계속 못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저를 구독해주시고 정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성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